안녕하세요. 버구식의 잡토크. 오늘은 요즘 이 사회적 기업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직접 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기가 지금 어딘가요? 지금 대표님 계신 데가? 여기는 지금 김포시에서 예. 하고 있는 창업자를 위한 창업본부실에 아.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창업 공간을 빌려주는 곳인가요? 네, 무료로 아, 사용할 수 무료로? 있는 처음에 이제 뭐 사업 계획서 일종의 약간 간단한 계획서를 내고 예. 이게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분이 아. 최대 2년까지 여기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그럼 지금 대표님은 선정이 되신 거네요? 네, 어떻게 좋게 축하드립니다. 네. 일단 이 첫 단계는 잘 넘으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그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는 그 네일 제작소 주식회사를 음. 운영하고 있는 김지애라고 하고요. 김포에 살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주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일 제작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회사인가요 지금? 처음에 저희 3년 전에 예. 저희가 이제 김포시에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모인 이제 학부모들의 일종의 뭐 친목 그런 모임이었는데 예. 친하게 지내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주된 얘기가 아이들의 얘기였는데 예. 우리 아이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걸 배우면 좋겠다, 예. 뭐 서울에 이런 게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김포에 찾아볼까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마을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다양한 활동을 시켜주자라고 해서 마을 공동체로 교육 마을 공동체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조금 하다 보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면서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아이템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기업 형태로 바뀌게 되었어요. 대표님 이제 말씀을 네. 듣다 보니까 대표님도 이제 경력 단절 네, 그런 맞아요. 이제 여성이었다는 네. 건데 네. 직장 경력이 얼마 정도 전 13년 정도. 13년 정도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얼마 정도의 공백이 있으셨던 건가요? 13년 중에서 네. 2년 정도는 이제 아기 출산하고 육아를 이렇게 하는 과정이 예, 있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그러면 지금 한 7년? 8년 정도. 7년 공백이 있으셨는데 이런 이제 아이템을 네. 이제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창업까지 이제 생각을 네. 하신 거네요. 사업 아이템 네. 구체적으로 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흔히 네. 이제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메이커 스페이스라는 사업이 있어요. 예. 지금 몇 년 전부터 저희 정부에서 굉장히 밀고 있는 사업인데 예. 뭐 구체적으로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이 공간에 와서 하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 걸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공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만들자라는 취지로 많이 만들어졌어요. 예. 근데 저도 전공이 디자인이고 만드는 걸 좋아해서 저희 아이도 저를 똑같이 닮아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초등학생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공간이 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를 위한 걸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예. 공간 아이템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 네. 2년 동안 이제 그 공간 준비를 했는데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생기면서 오프라인 공간 사업을 하는데 좀 제약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방향을 지금은 조금 바꿔서 이걸 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아마 유튜브를 보고 계시지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고민이야라고 하는 걱정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아이가 미디어에 중독이 되고 네. TV나 뭐 유튜브를 많이 봐서 그런 중독이 되는 현상이 많이 있어서 네. 아이템을 오프라인에서 네. 이제 코로나라는 상황으로 좀 비대면으로 바꿔서 네. 집에서 할 수 있는 우리 집을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으로 만드는 그런 아이템을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이제 새롭게 지금 이제 특허도 준비하고 제작 중인 제품이 있는데 예. 집에 이제 배달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택배 박스가 굉장히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택배 박스를 재활용으로 버리기 너무 아깝고 집에서 이걸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어떤 아이템을 지금 만들어서 그걸 지금 이제 특허 디자인 출원 준비 중에 있어요. 그럼 어쨌든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아이템과는 약간 이제 변화가 네, 좀 맞습니다. 있었네요. 네. 아이들이 집에서 뭔가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아이템들을 뭐 네, 집에 네, 이제 네. 좀 배송을 해서 네, 맞습니다. 직접 아이들이 이제 네. 만드는 경험들을 하는 네. 좀 개발된 아이템들이 있는 건가요? 아이들한테 네. 이제 어떤 내용들? 집으로 오는 뭐 만들기는 굉장히 많아요. 따라하는 거. 네. 메뉴가 있고 이 메뉴를 따라하면 멋진 프라모델이 완성된다거나 아니면 레고를 사서 그대로 조립하면 레고의 멋진 형태가 완성되는 건 많이 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네. 집에서는 쉽게 만들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재료, 엄마가 잘 사주지 않는 어떤 이상한 뭐 좀 약간 찐득하기도 하거나 네. 잘 만들 수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따라하는 설명대로 따라하는 만들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레벨별로 뭐 연령별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를 고려해서 맞는 다양한 재료를 집으로 배송하고 그거에 맞는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는. 네. 혹시 뭐 샘플이 있나요?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는데.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컨셉이 이제 이런 형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집에 배송이 돼서 맞아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네, 뭔가 네. 이제 만들기 체험을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이런 이제 뭐 여러 재료들을 네. 직접 이제 집으로 배송해주면 아이들이 이 책을 참고해서 뭔가 만들기를 상상을 해서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아이템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막연히 사회적 기업이 뭔지 이제 좀 막연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사회적 기업이란 건 뭔가요? 진짜 쉽게 생각하면은 일반 기업, 갑자기 농심이 떠오르는데 네. 농심이라는 그런 일반 기업은 수익 창출이 최대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영리 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 목적,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장애인을 위한 그리고 비영리 단체는 수익 목적이 아니잖아요. 네. 사회적 기업은 수익도 어느 정도 추구하면서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한 사회적 목적도 반반씩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도 일정 부분 이제 목표로 하지만은 네. 그게 전부가 아니라 네. 어떤 사회적 가치 실현도 같이 추구하는 맞습니다. 그런 네. 기업을 이제 사회적 기업이다. 네, 네, 네. 조금 더 이제 잘 이해가 된 것 같고요. 또 사회적 기업의 형태들이 좀 다양하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뭐 이제 예비적 사회적 기업도 있다고 하고 네. 사회적 기업도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차이가 뭔가요? 이제 저도 이번에 예비사회적 기업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비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은 어떻게 쉽게 생각하면 사회적 기업이 원래는 목표인데 네. 사회적 가치, 목적은 뚜렷하게 있으나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든지, 네, 아직 그 고용된 인력이 많이 없다든지,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준비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충분히 있고 그런 거를 그렇다고 생각한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인증을 주고 네. 그 예비사회적 기업은 최대 3년까지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 3년 동안 조직의 형태라든지 매출이라든지 뭐 직원 수라든지 어느 정도의 그 요건이 완화가 그 준비가 되면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형태로.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면 뭐 혜택이 있나요? 직접적인 지원이랑 간접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전문 인력 지원금 최대 250만 원까지, 한 명당 이제 2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의 70%까지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인력비 지원금이 있고, 또 하나는 사업개발비라고 매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 또 이제 세제 혜택도 다양하게 있고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있고요. 간접적인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케팅이라든지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로를 뚫어야 하는지 그렇죠.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에 굉장히 컨설팅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간접 지원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개발금이나 뭐 인력비 이런 걸 지원받지 못했는데 그런 간접적인 지원에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서 그것도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되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사회적 가치,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사업이 사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네.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지가 제일 1번이거든요. 그 다음은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네, 지속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로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까지 인증을 받으시려면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지, 수익 창출이 중요하니까 실제로 이게 매출과 연관되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 네. 인증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그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저는 이번에 고용노동부랑 경기도형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네, 제가 여기 지금 이거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수업 받았던 17기 김포시 사회적 경제 아카데미라는 이 수업 때 자료집 책이거든요. 네. 여기 정부의 여러 부처가 있는데 네. 그 부처에서 이제 각각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예비 사회적 기업을 이제 뽑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이 여기 정부 부처에 어디에 합당한가를 보시고 하셔도 되고, 또 하나는 지역별로,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서 경기도형으로 지원했는데 두 가지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네. 지금까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도 받고 하시면서 네네. 아, 사회적 기업을 하시니까 이런 거는 좋다. 네. 아,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제가 필요해서 한 거라서 네네. 저희 아이한테 필요한 걸 하고 싶다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무언가를 만들고 저희 아이한테 해보거든요. 아이가 해봤을 때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고 좋아할 때 저희 아이 주변, 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만든 무언가를 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얻고자 했던 사회적 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게 그냥 일반 영리였다고 하면 물건을 팔아서 저에게 오는 혜택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금전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눈으로 느껴지고 몸으로 느껴지니까 아, 진짜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점은 조금 네. 아까 얘기랑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익 창출만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리만 추구하시는 여러 기업들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그런 집중도가 좀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좀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분들보다는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는 부분도 솔직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사회적 기업 센터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그거는 제가 이겨내야 할 숙제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이런 사회적 기업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네.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이제 아카데미 수업하면서도 많이 들었는데 예.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금전적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것만 보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예. 네, 그래서 원래는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마이크, 어떤 볼펜을 하는 회사인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 지원금을 받으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갑자기 장애인을 고용하겠어요. 그게 사회적 가치예요? 라고 해서 금전만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취약계층의 고용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창업 단계를 보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정말 사회적 가치를 위한 것인지 사회의 목적이 있는 걸 먼저 고려한 다음에 그게 맞다면 이쪽 길로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공모도 많고 다른 창업 아이템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시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원래 사회적 가치에 큰 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신다면은 포기하지 마시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작년에 진행한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3년 안에 창업을 이미 했지만 3년밖에 되지 않은 팀도 모집하는 대상이 되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까지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쪽으로 꼭 도전해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여러 가지 직접 이 창업을 준비하시면서 느꼈었던 여러 얘기들을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